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12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제가 어제 다음 주 전략 영상을 좀 못 올려드렸네요. 주식을 좀 분석하는데 시간을 좀 투여하면서 사실 이제 윤곽이 많이 드러났죠. 그래서 최근에 뭐 강조드리고 분석해드린 부분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그 시장의 결에 맞게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 구도는 참 오늘 제가 굉장히 깊이 있게 뇌 관련된 투자와 이제 연결되는 뇌 관련된 책을 굉장히 푹 빠져가지고 몰입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이 이제 잠겨 있는데 참 우리의 어떤 그 투자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분석하고 또 지식을 쌓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가는 모습들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이제 액션으로 이제 나가는 어떤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 우리의 어떤 뇌라는 구조 자체가 주식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영역, 또 주식을 잘 못하게 하는 영역, 이 두 가지 어떤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부분보다는 인간이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유전 정보 안에 들어있는 뇌가 이제 변형계 쪽에서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같이 무리짓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어떤 공포나 이제 막 탐욕스러운 어떤 그 감정의 극단에서 발생되는 어떤 위험 심리,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작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소 이제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심리를 만들고 감정의 영역에 의해서 이제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나쁜 결과를 내는 그런 행동 습성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참 이게 그 대중 투자자하고 제가 반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어려운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제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라는 아주 대중적인 채널에 이제 올려져 있고 또 대중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대중적인 어떤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소수자의 어떤 마인드셋부터 해가지고 그런 심리를 가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나아가면서 인식을 하고 이게 성향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저도 이제 점점 이게 나이가 들면서 굳어져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내 일에서뿐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어떤 뭔가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큰데 그런 것들을 허물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필요해요. 충격요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잃어봐야지 뭐 된다. 경험이 이제 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의 증시 흐름 구도는 이게 자주 오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짜 2년 반, 3년 가까이 만에 지금 찾아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충격적인 자신에게 뭔가 충격적인 요법이나 정말 한 3-4시간 정도를 한번 고뇌하면서 혼자 고뇌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회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보람 있고 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좀 서두에 길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된 것 같고, 참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분석했었죠. 코로나 때는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이제 엄청난 퍼포먼스에
흐름들을 냈고, 또 셀트론 그룹을 주력으로 좀 많이 분석을 하면서 또 셀트론 주주분들이 또 많이 보시는 또 채널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래도 바이오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설문조사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포트에서 바이오 종목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거는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오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뭘 매도하거나 차익 실현하거나 이런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이게 하지만, 일단은 오늘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호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승하고, 뭐 외국인 기관은 뭐 대량의 매물을 쏟아냈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큰 풍향의 바람 자체가 이쪽으로 불어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바윗돌이든 저기 자갈이든 모래알 같은 작은 것들이든 같이 그 바람에 쏵이 쓸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뭔가 바이오 종목들을 버티고 홀딩하면서 인내해오고 하셨던 투자자 분들은 지금부터는 너무 빨리 팔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메이저의 어떤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여기로 몰려들고 있고, 또 바이오에 들어오는 그런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투기적이면서도 단기적인 수급입니다. 장기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론 그룹이라든지 요 정도나 이제 실적이 이제 굉장히 받쳐주는 미용이라든지 덴탈 정도고, 지금 본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 오늘도 보셨겠지만 신약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런 쪽은 단기 수급이기 때문에 이게 빠른 기간 안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이제 그 시세의 어떤 종류 자체도 사이클상 종류 자체도 상당히 그 급진적이면서 단기적으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제가 이제 좋은 어떤 바이오의 어떤 흐름을 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런 수급적인 특징들, 지금 터지고 있는 이 바이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기술 이전을 한다든지, 기술 도입하려는 그런 큰, 오늘 뭐 얀센이죠.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급해집니다. 쌀 때 뭐든 해나가야 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빨리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글로벌 빅팜들이 관심권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안 갖고 있어. 예를 들면 ADC 쪽을, 예를 들면 이중항체를 안 갖고 있어.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하는 거죠. 일단은 뭐 레퍼런스 있는 것들 찾는 거죠. 거기서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눈에 띄었을 것이고, 또 오랜 기간 또 협상을 했을 것이고, 또 급하게 레고캠 입장에서는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ADC에 대한 밸류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시간 끌수록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간은 바이오 이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신약 기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리한 입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팔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올라간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레고캠바이오로 인해서 결국 센티상의 흐름이 바이오로 몰리고 있는 수급이 중요한 거고, 오늘 레고캠 기술 이전하니까 Y바이오로직스 신규 상장주가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가버렸죠. 뭐 레고캠과 같이 항체 공급하는 그런 이제 파트너 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돈이 몰리면서 이 파급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쪽에 이제 어떤 수급이 모이고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차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 또 매력적이냐, 유망하냐, 명분을 갖고 있느냐, 이걸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빅팜들이 한국의 신약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들여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학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항상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딱 끝나면 이제 주가 고점 찍고 했는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그만큼 바이오로 몰려드는 수급은 연속적이고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선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오늘 필승의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해보죠. 코스피 지수 0.1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하락했습니다. 거래대금은 9조 원 내외 정도 양시장 됐고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어요. 코스피는 490 종목이니까 100 종목 정도 많았고 코스닥은 2배 넘게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는 플러스 마감했지만 홍콩은 이제 홍콩하고 상해 이제 중국 쪽은 지금 글로벌 증시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0.8% 상승으로 미국 증시와 이제 같이 동행하는 흐름을 내고 있고요. 오늘 수급 구도는 코스피 쪽의 기관이 거의 1조에 달하는 순 매수를 했는데요. 개인이 이제 매도하는 거죠. 예, 양도세 회피 부분으로 매도하는 걸로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 4,000 계약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고객의 수금 최근에 늘었죠. 51조, 신용융자 잔고는 17조 5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은 5일선 타면서 뭐 장중 조정을 거치긴 하지만 추세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7% 빠졌는데요. 이게 2차전지 업종이 1.4% 정도 빠졌고 반도체 업종은 보합 정도였고 게임은 1% 정도 올랐고 IT 소프트도 올랐고 뭐 헬스케어 업종은 당연히 0.9%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2차전지 업종이 다소간에 이제 지수를 좀 그 코스닥 지수를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 이제 수급을 뺏긴 거죠. 바이오 쪽으로 이제 뺏기는 흐름을 낸 것이다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LNF도 3.6% 빠졌고 최근에 강했던 신규 상장주 뭐 LS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 좀 발라가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을 발라가면서 2차전지 쪽이 약세를 좀 보이는 시총 상위주들도 포스코 퓨첸, 포스코홀딩스, LG엔솔 등 좀 약세를 띄었고 삼성 S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플러스권 내면서 상승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는 딱 지수의 버팀목을 하고 있죠. 지수의 상승을 맨 앞에서 끄는 그런 어떤 그 말의 개념 그런 개념으로 좀 해석이 되고요. 바이오 쪽은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신약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흐름하고 좀 이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1.7% 상승으로 바이오를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업종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다. 레고캠 바이오가 오늘 10% 상승했는데 보시면 수급 구도는요. 기관이 91만 주 순매도, 외국인이 12만 주 순매도.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대량으로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640억을 순매수했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이제 매물대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일정 부분 이익 났을 때 혹은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파는 그런 프로그램성 매도라든지 이제 규칙상의 어떤 매도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밑에서부터 지금 쭉 끌어올리는 어떤 흐름이 전개됐다는 거는 미리 움직였잖아요. 이런 것들은 재료가 이미 샜다. 이 재료가 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누군가 알아가지고 샀겠죠? 그런 쪽에서는 좀 매도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매물대가 큰 지점 부근 여기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방에 뚫진 못하고 좀 조정을 받다가 차후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그 회사가 이제 밸류업도 이제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 가치라든지 밸류도 높아지는 그런 흐름을 낼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시총 수준은 그렇게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국기간 팔았으니까 끝났다 이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Y바이오로직스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Y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레고캠바이오가 또 항체를 또 같이 이제 공급받는 또 이제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초가부터 11% 뜨는 흐름으로 오늘 상한가 찍고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고 해서 추세를 돌리는 어떤 흐름을 내어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상장 초기 지점에서 계속 지지를 보이다가 오늘 파트너사 이제 호재 같이 이게 이제 결국은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수급이 같이 연속적으로 이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티가 중요한 어떤 업종상 지금 이런 흐름들이 전개된다는 것은 다른 종목으로도 계속 이제 연결되는 흐름이 전개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제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한미약품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통해서 완연하게 바이오 업종을 리딩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상승으로 쭉 해서 갭을 메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내면서 시장의 또 업종의 주도력을 확실히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또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으로 꼽아드렸던 동아 ST도 이제 장기 평선을 완연하게 돌파하고 전고점 부근을 돌파 트라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직전 고점대를 계속 돌파하고 추세를 강화하는 흐름, 그리고 수급 구도도 연속적으로 이제 뭐 쌍끌이 수급 계속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로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돌파하고 21선 돌파하고 나서 이제 신고가 부근 위치로 올려놓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 이제 카티치로제 상용화 기대감들, 또 첨생법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상만 통과해도 이제 승인 받을 수 있는 이제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상당히 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종근당 같은 기념비적인 임상 결과와 또 기술 이전 소식을 내었던 두 개 또 주도주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또 그 넥스트 또 이제 레고캠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후보군으로는 에이비엘 바이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는데 대량 거래를 통해서 돌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기업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중항체 최근에 ADC 기술까지 이제 가지고서 이중항체 ADC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돌파를 트라이 했을 때는 업종이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수도 그렇고. 하지만 여기서는 지수, 금리, 업종이 모두 퍼즐이 맞춰지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래량도 붙으면서 매수세가 강력하다는 거죠. 앞에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 매수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레고캠 넥스트 후보군으로 에이비엘 바이오를 꼽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수급 구도 자체도 최근에 외국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통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다. 그래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뭐 바닥은 탈출했고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기 평선을 돌파 시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파한 종목들은 업종 내에서도 주도력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것이고, 뭐 신규 상장 쪽에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도 이제 신고가를 내기 위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 GC셀 같은 기업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장기평을 돌파하는 것들, 툴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 수급들이 계속 유입된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티움바이오도 스마트 리포트 이제 올려드렸지만 장기 평선 부근 거래 터지는 거는 매물을 빠르게 이제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또 시총 상위 또 신약 기업이 또 중요한 우리가 또 성격을 지니는데 우리가 이제
제네릭 팔면서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런 우리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이제 우호적인 흐름을 내지만, 이건 퓨어하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퓨어하게 신약을 개발하면서 시총이 7조 원이기 때문에 신약사들 쪽에서는 대장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만큼 최근에 장기평선 지지, 중기평선 지지, 21선 지지 받고 직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우 우호적인 흐름, 또 이제 업종이 확실히 상승 무드를, 이제 상승 센티를 탔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고캔바이오 이제 공시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하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 기술이 있었는데, 이거를 언젠가 할 거라고 이제 계속 시장에서도 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또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또 기업 설명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누구랑 얼마, 이런 부분은 이제 미공개였지만 잘 협상이 되고 있다라는 발언들은 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계약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인데 2.2조입니다. 로열티 이제 별도 선급금이 이제 1,300억입니다. 1,300억, 1억 불. 그래서 단독 개발, 지금 공동 개발을 하다가 우리가 그냥 단독 할게, 이러면 이제 2,600억 주고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급의 이제 임상 단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 겁니다. 플랫폼 이전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단일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역대급의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1 이상은 레고캠 주도하에 얀센과 공동 개발하며, 얀센의 단독 개발 옵션 행사 이후 임상 개발 및 상업화는 얀센이 책임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정리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다. 1,300을 그냥 바로 먹는다. 그래서 자료 찾다 보니까 이 레코겐바이오 이제 오너 김영주 대표가 작년에 주식을 6년 만에 사들였던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만큼 회사의 몸값이 또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아마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레고캔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그 코퍼레이트 데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사실상 비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 ADC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활발하게 협의 중이다 해서, 이게 제가 볼 땐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번에 기술 이전한 이제 LCB84 같은 경우는 10월달 임상 일상 개시에서 환자 모집 중이고, 연내 첫 환자 투여 예정이고, 기술 이전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규모, 시기는 미공개였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익수다라든지 중국 포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에서 잘 되고 있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있는 게 신약 후보 물질 4개를 확정했고, 이제 25년 임상 1상에 대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의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고, 매년 2-3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목표이고, 이중항체 ADC 같은 연구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은 넉넉했기 때문에 유증 가능성들은 현저히 낮았었고, 여기 이제 Q&A 쪽 보면요, ADC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추후 추진할 기술 이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레고캔바이오도 신약 후보 물질들을 임상에 진입시킨 후에 기술 이전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전임상 때 바로 하기보다는 임상을 진입시키는 게 가치를 더 크게 받으니 그렇게 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역량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지만 ADC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인 항체 라이브러리는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항체 개발 회사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
지금도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한 항체가 20여 개 수준이어서 신약 파이프라인 구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신약 후보 물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4개 ADC 모두 빅파마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좀 낳게 만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LCB84 적응증은 뭐 3중 음성 유방암 적응증이 우선이고 대장암 등 적응증을 넓혀갈 예정이다. 그리고 면역항암제 병용 투여 임상도 진입할 예정이다. 지금 면역 키트로다가 이제 ADC 같이 병용하는 것들을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레고캠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기술들이 정말 큰 빛을 보는 시점으로 지금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장세 속에서 그 레고캠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는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확률상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대 가치를 더 엄청나게 크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바이오 장세 속에서는 역사적 신고가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포텐셜과 또 쌓아왔던 그 이제 글로벌 이제 파마들과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레퍼런스는 결국 추가적인 좋은 어떤 협상들이라든지 포텐을 또 이제 밸류를 이 정도 선에서 멈춘다? 오늘 외국인 기관 팔았으니까 저는 그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팔고 싶은 사람들은 팔았겠죠. 근데 그들은 뭐랄까요? 자기 돈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규정이 있을 거고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이 팔았다면 아마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바이오로직스가 오늘 25% 급등한 거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랑 이제 항체는 결국 개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레고캠이 이렇게 또 같이 파트너를 맺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시세에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좀 낸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기술 이전 내지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의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내년도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도 이제 임상 좋은 거 나오면 그냥 뭐 밸류업이 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키움증권이 지난 11월 달에 내놓은 리포트인데 제목이 웃돈 주고 사가는 ADC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에서 나타난 빅파마의 관심 증가에서 빅파마의 기술 확보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어쨌든 뭐 ADC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계속 받아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 LCB84 요거에 대해서는 올해 이제 임상 투약 예정이고 또 내년 뭐 당연히 이제 중간 결과 1회 이상 중간 결과가 이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한 내년도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11월 달인데 동사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가능성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 익스토가 진행하는 이제 임상도 1회 이상이 내년도 종료가 된다는 부분도 내년도 또 좋은 어떤 모멘텀들로 작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스톤 기술 이전하는 거는 내년 1분기쯤에 중간 데이터 발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 제품들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뭐 거의 뭐 이 파트너사들이 줄 서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이제 라이센스 인을 해간 기업들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이게 또 후보물질 찾아지면 또 이제 계속 협의하면서 또 이제 사갈지를 또 판단하는. 근데 이제 레고캠은 또 자체해서 그 파이프랑 이제 밸류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한다고 하니까 뭐 당장은 또 추가 기술 이전이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기업 가치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업종 종목들 오중인 수급들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형태 움직임들 명확히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바이오의 흐름이 내년도 상반기를 상당히 좀 뜨겁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바이오 쪽이 뭐 거의 이제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을 내줬고, 뭐 파맵신도 최근에 저점 대비 한 4배 정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늘도 상한가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뭐 엄청난 시세적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은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한번 체크해보죠. 오늘 삼성전자를 기관이 최근에 이제 많이 매수한 거죠. 이건 뭐 연말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이틀 남았죠? 예. 금요일은 이제 휴장이고, 증시에서 빨간 날은 아니지만, 예, 수목에서 이제 이틀 남았네요. 야, 참 올해 2023년이 이제 마무리 지어지나 봅니다. 네, 하여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쪽으로 수급 들어왔고, 삼성전자, 우선주, KT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내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의 흐름이고, 네이버도 이제 바닥 탈출의 흐름들, 알테오젠, 삼성생명, 메리츠 금융주들도 최근에 좋고, 오늘 기아를 보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좀 현대차 그룹주도 보고 있다는 얘기 계속 드려왔고, 코스닥은 오늘 동진세미캠, HPSP, 하나마이크론, 칩셋미디어, 반도체 쪽 움직임들, 좀 수급들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요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레오캠바이오가 오늘 불을 확 지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닌 거의 서막 정도에 불과할 거라 생각이 되면서, 어쨌든 바이오로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대중 투자자들이 아직은 이쪽에 막 이렇게 막 들어오거나 들고 있거나 비중이 높거나 이러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 우리가 계속 대중들의 반응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이제 흐름들을 보는 게 필요하죠. 아주 상대적이면 유기적인 어떤 이제 공간이 증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타이밍적인 판단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뭐 연말 뭐 내년을 향한 전략들 잘 세워서 보다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